경제 공부 처음 시작하는 네.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나 기본적인 경제 공부를 좀 시작하고 싶다 네. 하는 분들한테 단계적인 손쉬운 경제 공부 방법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돈의 감각을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일단 예. 일단 읽으셔야 됩니다. 요거 일단 읽고 네. 그다음에 청울림 TV 상승미소 유튜브 열심히 보시면 어유 됩니다. 좋네요. 예. 즉, 사실 많이 보다 보면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어차피 미국 경제를 알려면 영자신문을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단어 다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30% 40% 모릅니다. 심지어 50% 모를 수도 있지만 읽다 보면 대충 뜻이 감이 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이 관심을 두고 접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경제고요. 두 번째, 결국 경제 돈을 운영하는 건 사람이거든요. AI가 아무리 발전하고 로봇 기술이 나온다 그래도 돈은 사람만 빌려요. 사람에 의해서 결국 경제가 좋아지고 나빠지거든요. 그런 얘기는 결국은 사람에 대한 지식도 인문적인 얘기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청울림 TV에서 소개한 여러 책들 많이 보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대화도 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신경 쓰면서 지식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한 권의 책으로 그런 책은 없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그런 책은 없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성경만큼 팔렸겠죠? 그런 책은 없습니다. 네. 그게 정말 정답이신 것 같아요. 대다수 사람들은 이제 빠른 걸 원하죠. 투자도 하고 싶은데 뭘 공부해야 좀 빨리 투자를 잘할 수 있고 어떤 책을 봐야 빨리 지식을 쌓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거 정말 없죠. 진짜. 이게 사실 숏컷이라고 해요. 지름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지름길은 없죠. 지름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연 지름길에서 내가 돈을 벌었다고 치면 그게 행운에 속은 거거든요. 제가 방송을 하고 책에서 제가 예측하고 예상하는 대로 맞았다고 좋아할 게 없다. 그냥 운이 좋아서 하나 맞았을 뿐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세상을 보는 눈이 확대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를 내 실력이 좋아가지고 내가 맞췄다라고 해버리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실패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초년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예. 네. 부동산도 처음에 그냥 얼떨결에 주변 사람들 다 사고 가격 오르니까 나도 샀잖아요. 샀는데 그냥 거기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합류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 2억 번 거죠. 네. 근데 본인이 실력 좋아가지고 본 줄 알고 그 다음에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미국 영화 배우 중에는 나홀로 뭐죠? 집에? 나홀로 집에 네. 맥컬리 컬킨인가요? 네. 그 친구가 지금 마약 중독자잖아요. 맞아요. 완전 인생이 망가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가 6살에 떼돈 본 거지 않습니까? 6살의 나이에 지가 무슨 노력을 했을까요? 그냥 운빨 터진 거거든요. 운빨이 터졌는데 그 운빨을 감당할 내공을 계속 쌓지 않으면 결국은 그걸로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 중에 망가진 사람 많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감당할 것보다 더 큰 돈이 와버리면 사람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걸 뭘 했는데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내가 무슨 일을 했든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큰 돈이 오면 좋아할 게 아니라 항상 겸손해지고 경계를 해야 돼요. 내가 부족한 건 뭘까?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하고 주변에 조언을 그래야 되거든요.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주 진리와 같은 말씀을 하셨네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소위 깜냥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깜냥을 키우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내 수준, 내 레벨을 키울 노력은 하지 않고 대부분 돈의 꽁무니를 쫓아다니거든요. 제 조카가 좀 있는데 둘째 조카가 올해 33이에요. 한 5년 전이면 27이죠. 삼촌이 이제 보험 영업 하는데 좀 멋있을 거 아닙니까? 좋은 차도 타고 뭐 용돈도 팍팍 주고 그러니까 멋있었나 봐요. 오늘 찾아와가지고 삼촌 나도 보험 영업 할래 이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했던 말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이 하는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내가 하는 일이야. 네 눈에는 내 일이 쉬워 보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너의 내공이 안 돼.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을게. 최소한 일주일에 책 한 권씩을 딱 100권 읽고 삼촌한테 전화하면 내 밑에서 보험 영업 하게 해줄게. 안 해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아. 네가 회사에서 과장 달고 전화해. 대리도 달기 전에 계속 옮겨요. 이게 뭐냐? 꾸준함인 거거든요. 어떤 일을 넘어봐야 그 다음 것도 넘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넘지 않고 넘어본 사람만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야, 민호야, 이놈아. 대부분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데리고 다니면 뭐라고 하는 줄 아냐? 너처럼 살고는 싶지만 너처럼 일하는 거 어렵겠다고 다 가더라.
사람은 결과만 다 보일 뿐이지만 그 결과를 얻어내려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엄청나게 쌓는 거야. 보험도 마찬가지. 보험 쉬울 것 같니? 어려워. 근데 내가 너를 보험 안 시키면 네가 아직 그걸 감당할 그릇이 안 돼. 그릇을 어느 정도 쌓고 오면 내가 도와줄게. 아직 5년 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무술 대가들이 제자 받을 때 일단 마당 쓸고 3년 그렇죠. 동안 물기로 오고 이거를 해내는 그 기본 체력이 있어야 이제 제자를 길렀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월급쟁이 부재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커피를 시키는데 야 커피 한 잔 떠와라. 옛날에 내가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대학 나와가지고 커피 타러 왔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나이가 돼 보니까 커피라도 열심히 타오는 사람한테 더 좋은 일을 시키더라. 왜냐?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는 지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해요. 근데 밖에 있는 이 사람은 나를 평가할 때는 내가 한 행동의 결과만 놓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신입사원 처음에 들어왔는데 얘한테 A라는 업무를 주려면 평가를 하려면 뭐냐 이거죠. 야 커피 하나 타와봐. 야 복사 좀 해와봐. 이랬을 때 제대로 성의껏 해오는 자를 보고 그 다음 일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때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처음에 첫 직장에서 3년 이상을 버티는 경우가 정말 안 된대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여기까지 스펙을 쌓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가장 많은 대답으로 나온 거. 근데 사실 따져보면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거든. 그런 일을 할 때고. 그렇죠. 나중에야 아니까. 결국 그 초봄에 싹이 쫙 올라오지 않습니까? 싹이 딱 올라오면 이 초록 색깔이 참 이쁘거든요. 생명의 색깔이잖아요. 진짜 이쁘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근데 이걸 땅을 쭉 뽑아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뿌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땅 속에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그 틈을 찾아서 끊임없이 올라와서 올라온 게 새싹인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새싹만 보는 거예요. 새싹이 이 땅 속에서 겨울 동안에 이 추위를 견디고 언 땅을 누벼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올라온 이 노력은 보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요. 전업 투자자 100% 실패합니다. 왜냐? 실제로 행동경제학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소득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투자 성공률이 훨씬 높았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아니면 내 지금 생활비가 날아가는데 이게 제대로 투자가 안 되죠. 새벽에 잠 못 자고 다우지수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를 성공하는 방법은 별 수 없어요. 이게 아니더라도 내일에서 소득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만 될 수 있다면 이거 견딜 수 있어요. 왜 사자마자 오르는 주식 진짜 그런 거 없어요. 네. 있어도 곧 떨어지죠. 그렇죠. 결국은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능력치, 이 소득을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되고, 둘째는 돈의 감각을 잃고 경제 기본 원리 이걸 완전히 숙지해야 되고, 세 번째는 단돈 100만 원에다 직접 투자를 해보면 그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양이 질적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젊은 분들, 20, 30대 젊은 분들이 직장 생활 그만하고 그러고서 왜 이제 자산이 오를 때요, 주식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저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저것만 해도 내가 오히려 직장 생활한 것보다 훨씬 더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환상에 많이 빠진단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10년 내내 그 질문을 받아왔었어요. 나 지금 직장 생활이 지금 하기 싫은데 지금 나가서 이렇게 전업 투자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지금은 그런 비슷한 질문 받아도 이제 제가 모범 답안을 딱 만들어 놓고 복붙해가지고 이제 보내는데요. 일단 네 상황이 지금 당신 상황이 안 좋아서 직장에서 뭔가 좀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 좀 거기서 좀 인간관계가 안 좋거나 이래서 좀 도피처로 해가지고 나올 것 같으면 절대 나오면 안 된다. 만약에 전업 투자자가 되고 싶어도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딱 하나다. 그게 뭐냐면 네가 지금 직장에서도 가장 인정을 많이 받고 있을 때, 돈을 가장 잘 벌고 가장 안정적일 때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가 실력을 쌓았다거나
믿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더 잘할 자신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거든. 저는 그때가 아니면 절대 나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저도 우리 청울님 대표님 말씀에 그냥 100%, 120% 동감하는 게 사실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는 애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머리가 좋아서 아빠 엄마가 좋은 학원 보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얼마나 엉덩이 오래 의자에 붙이고 있었는지 이게 싸움이었던 거예요. 인내력 싸움을 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그런 얘기 오거든요. 요즘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똑같아요.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래서 재테크하고 싶다 그랬을 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일하지 않고 살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네. 일하지 않고 살려면요. 진짜 지금 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짜 일 열심히 해서 가진 경제적 기반 하에 일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하지 않고 미래에 일하지 않고 사는 방법 없다. 즉 일하지 않고 살려면 진짜 일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하듯이 엉덩이 많이 눌려놓고 넘어가는 연습 그 수준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도 그게 투자에서 당연히 그대로 이어져요. 맞습니다. 우리 삶 모든 분야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진짜 마음 편하게 놀려면 숙제를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숙제 안 하고 놀면 마음이 내내 불편하거든. 그죠? 경제를 잘하려면 네. 먼저 예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예습하지 않고 뭘 들으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거든요. 예습하면 그게 들어와요. 경제를 잘하려면 돈의 감각을 먼저 읽는 예습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저도 점점 이제 이 경험이나 연륜이 쌓여갈수록 지금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돈 버는 것도 일로 승부를 보려고 해야지. 본업에서 벌고 본업을 내가 실력을 키우고 하려고 하는 게 이게 기본이 된 뒤에 네. 그 다음에 뭐 재테크를 하든 투자를 하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현실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직장 생활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걸 아예 그냥 전제로 기본 전제로 딱 깔아놓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20대 초반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부동산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저는 제 강의장에 20대 초반 친구들이 부동산 어디 사면 됩니까? 라고 하면 저는 다 그냥 보내버리거든요. 일이나 똑바로 하고 와라. 맞아. 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 네. 근데 사실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사실 우리 둘이 꼰대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왜냐면 적절하게 편집하면 됩니다. 왜냐면 적절하게 편집해라. 어? 꼰대 만들면 안 된다. 요즘 친구들이 보면 월급 300을 받는다고 쳐볼게요. 300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은 저축한다고 한들 전세는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좌절감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면 좌절감을 넘어서려면 별 수 없어요. 더 노력해서 자기 몸값을 넘어서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하기 싫으면 결국 사기꾼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안타까우면서 자꾸 쉬운 방법을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현재 사회의 단면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제가 젊은 친구를 만났을 때 최근에 했던 얘기인데 뭐냐면 저축하냐를 안 한대요. 왜? 그랬더니 뭐 몇 푼 모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저는 여행하고 마음 쓰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 달에 20만 원을 저축한다고 치자. 근데 20만 원을 가지고 네가 인스타그램이나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결국 20만 원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일은 옷 하나 샀다, 어디 놀러 갔다 이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런데 그 20만 원을 1년을 모아보자. 그러면 240만 원이다. 그 240만 원을 친구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있겠지?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진짜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진짜 가방을 산다거나 그러면 자랑하는 게 훨씬 클 것이다. 그런 것처럼 네가 한번 모아봤다면, 모아본 경험이 있다면 30만 원도 모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해준 얘기가 꼭 있어요. 눈 얘기를 잠깐 해줬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 2달 지나면 첫눈 올 텐데 눈이 오면 눈 온다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이제 하잖아요. 그 눈을 보면서 눈싸움 해야지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눈이 내릴 때는 아 좋다, 친구한테 전화해야지 첫눈이다 인스타에 올리지만 눈싸움을 해야지겠다 생각하는 건 언제냐? 눈이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요. 눈이 쌓인 다음에 뭉쳐보고 눈싸움도 하고 스키 타러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재테크도 마찬가지다. 돈이 번다고 재테크가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모아봐야 재테크가 나오는 거다. 단순하게 그게 뭐 펀드든
적금이든 엄마한테 맡기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모아보자. 어떻게 눈이 어느 정도 쌓인 만큼 그거하고 똑같더라는 얘기 꼭 하거든요. 어디 뭐 종목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거 내가 해야 될 거를 한 뒤에 그 다음에 모색을 하잖아요. 맞아요. 예. 열심히 벌어서 그냥 삼성전자 한 종목만 한 달에 한 종목씩만 사보십시오. 그게 재테크거든요, 사실. 그럼요. 우리 청울림 TV 구독자분들께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죠. 네.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비교해서 받습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속상한 일이 있다면 속상한 일이 있는 건 나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밖에를 보면 웃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나 빼고 전부 다 좋은 일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직장에서 좀 힘들고 최근에 투자해서 실패했을 때 우울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실수를 해버리면 그게 실패가 되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내가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렵다 생각할 때는 다른 놈도 다 하나씩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내가 좋다 그러면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기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 결국은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할 일 잘하자. 그렇죠. 비교할 것은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죠. 어제의 나. 어제 나보다 책을 1페이지 더 읽고 어제의 나보다 청울림 TV 한 번 더 보고 내가 경쟁하는 상대는 어제의 나다. 네. 네. 아주 멋진 말씀입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상승미소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나눠봤습니다. 돈의 감각, 어떤 큰 경제 감각, 이 돈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그런 것들을 익히는데 정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책을 읽을 때 저는 이렇게 노란색 줄 많이 치거든요. 네. 이렇게 많이 친 책도 많지 않습니다. 네. 줄 치고서 필사도 하고. 네. 돈의 감각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기본적인 경제에 대한 지식과 감각을 익히시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경제 지식을 쌓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상승미소님의 유튜브 제목이 뭐죠? 상승미소의 경제와 투자. 상승미소의 경제와 투자. 네, 거기 들어가셔서 공부하시면 여러분의 경제 능력, 실력을 월등하게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